고가 화장품은 원가가 비싸서 비싼 게 아니고 가치가 높아서 비싼 거라는 얘기인데, 이걸 좀 변형하면 소비자가를 갖다가 정하는 건 나잖아요. 내 브랜드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는 거.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소 화장품을 만들고 이걸 갖다가 내가 비싸게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합당한 가치를 만드는 게 돈이 크게 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 제품의 원가가 뭐 다이소 화장품이랑 시중에서 뭐 10만원짜리 화장품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차이는 나죠. 조금 더 얘가 싸구려 부자재를 쓰고 그렇긴 한데, 그게 실제 제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원가가 4,000원 들었다 그러면 다이소 화장품이 뭐 한 2,500원 들어간 거죠. 그럼 1,500원 차이. 근데 그게 시중에 나가서는 5, 6만원 이상의 차이를 내고 파는 거거든요. 1,500원의 품질 차이는 커요? 품질 차이라기보다는 저가형 부자재들을 쓰니까 조금 더 떨어져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특히나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뒤에 제조사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에서 제조사에서 다 만들어요. 품질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저는 최근에 다이소 화장품 사봤는데 괜찮아요, 품질이. 괜찮죠. 저는 솔직히 다이소 화장품 추천드려요. 왜냐면 특히 기초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 가격에 그 사서 쓰기 너무 좋고 편하고 좋은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게 품질 차이가 다이소 화장품이랑 비싸게 파는 화장품이랑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내는 거냐, 얘네가. 다이소 화장품을 파는 브랜드도 본진에서 파는 브랜드랑 달라요. 그게 다르게 세그멘트를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금 나누기 하잖아요. 뭐 아이폰도 금 나누기 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그렇고 다 외제차들도 금 나누기 하잖아요. 그거 차이예요. 사실 그렇다고 벤츠 일반 모델이랑 조금 더 좋은 모델이랑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자기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걸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가격대를 포장해서 파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나는 고가로 좀 팔고 싶다, 나는 신규 브랜드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좀 비싸게 한 5만원대 정도 스킨케어 팔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 5만원짜리를 상상하고 만들면 되는 거죠. 나는 반대로 난 좀 싸게 많이 팔고 싶고 접근성을 좋게 하고 싶다, 그래서 판매가 뭐 10,000원 언더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그걸 생각한 대로 구현해내면 되는 거죠. 그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5만원짜리다 그럼 내가 그걸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5만원짜리예요. 그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요. 5만원짜리잖아요. 근데 이게 8,000원짜리다 그럼 자기가 그것도 8,000원짜리 자기가 정한 거예요. 누가 8,000원짜리 강제로 팔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은 만들다 보니까 처음부터 설정을 해서 그거를 받아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원가를 싸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잘못됐다. 그렇게 제조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안 하고 만들다가 한 중반 이후에 지나가서 생각을 해. 그럼 그때는 이미 뭐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금 만드는 거에 맞춰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걸 얼마에 팔지를 좀 생각을 해야죠. 어디다 팔지 얼마에 팔지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제품 만들기에 처음 바쁘지만 내가 이걸 어디서 유통하고 얼마에 팔고 가격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이런 거는 초반에 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가치로 보이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비주얼적인 차이가 크죠.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눈에서 보이는 비주얼이 처음부터 좀 고급스럽다는 건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저렴한 거랑 고급스러운 거라는 걸 자기가 느끼지 않나요? 그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다음에 브랜드 색감이라고 하죠. 이 브랜드 샵에 들어갔을 때 그런 색감들이나 느낌들이 이게 고급 제품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분짓게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지, 그러니까 촬영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속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촬영은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최근에 저도 우리 딸이 어디서 화장품을 샀는데 제가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되게 디자인 잘했네 그랬는데 집에 오고 나서 와 이거 완전 속았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촬영을 엄청 잘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자기가 나타내려는 바를 촬영이나 이미지나 그런 촬영 기획이죠. 이미지 기획을 되게 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더 디테일한 걸, 그런 거까지 보는 것 같아요. 제품의 스토리라든지 뭔가 갖고 있는 패키징이나 제품의 제형이나 디테일이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잘 들어가려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감도도 있어야 되지만 자금력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사실 진짜 잘하는 브랜드들 보면 돈 안 들이는 디테일들을 엄청 잘하거든요. 뭘까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이건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건데, 박스 뒤에 어느 부분에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새겨놓는다고요. 그게 이제 스토리와 맞아떨어지면 되게 큰 디테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되게 잘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막 그게 콜라보하면서는 특히 막 절정에 달하거든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기획이 스와치랑 오메가의 기획이었어요. 문스와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고, 거기 안에 되게 큰 디테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뭐
스누피 에디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되게 엄청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달 착륙할 때부터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스피드마스터라고 달 탐사 갔을 때 우주인이 사용했던 게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거든요. 우주복 위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붙여요. 안 떨어지게. 그 안에 또 막 야광이어갖고 이렇게 딱 이상한 렌즈로 비춰서 보면 그 안에 디테일한 글씨들이 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스토리도 안에 되게 많고. 네. 저 같은 사람 너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냥 바로 샀죠. 그런 거죠. 그게 사실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 기획과 생각이죠. 근데 그런 디테일들이 뭔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저는 특히 막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박스 안쪽은 신경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를 보통 겉에 뜯어서 버리잖아요. 그 박스 안에다가 되게 재밌는 요소들을 엄청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그 박스를 한번 까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브랜드랑 친해져요. 그걸 한번 까보는 작업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뭔가 나에게 재미 요소를 던졌고 나는 그걸 갖다 탐구해서 봤고 그럼 이미 접점이 한번 생겼거든요. 서로 교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브랜드랑 나랑. 그럼 이 브랜드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해. 그 박스 뒤에다 하나 인쇄하는 게 돈이 몇십 원밖에 더 안 들거든요. 1, 20원 정도 더 들 텐데 그럼 비용이 더 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디테일들. 그 외에도 디테일로 따지자면은 되게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고 그런 걸 갖다가 또 여러 그 사례들을 보다 보면 아이디어들이 더 생겨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걸 구현한 브랜드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벤트적으로도 구현될 수 있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무슨 신발 회사인가 거기서 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뭐 이런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해주고 그런 것들로 해서 되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막 여러 가지 기획에서도 그런 디테일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우리가 어떤 브랜드야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를 갖다가 이벤트나 그런 디테일들로 엄청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브랜드에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사용감도 비슷하고 한데 우리는 2,000원 싸 3,000원 싸가 소비자들한테는 안 와닿아요. 소비자들이 거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2,000원 3,000원 싸다 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이런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있어 뭐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오늘 이 카페를 오자고 그런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작은 스몰 브랜드들이 어떻게 성공하냐고 했잖아요. 근데 스몰 브랜드들은 이런 기획이 하나에 집중된 기획 그 다음에 내가 나타나려고 한 거 분명한 색깔 이런 것들이 스몰 브랜드가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가끔 저도 뭐 때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제품을 딱 맞아. 받아봤을 때 아니면 샀을 때 이런 것까지? 네네네 맞아요. 이런 것까지 그때 했다고? 감동이에요. 여기서 이미 사랑에 빠진 거죠 그 브랜드. 맞아. 뭐 옷을 하나 살 때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썼네. 이런 옷감이라든지 박음질을. 그럼 다른 제품들까지 보게 되면서 그 기획자의 혼이 담겨 네, 있는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기획자는 거기까지 신경을 쓰는 거죠. 되게 맞아, 디테일하게. 맞아. 근데 그걸 갖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안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분명히 그 브랜드의 팬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게 다 모든 사람한테 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기 그 브랜드 나타내는 거를 옹호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브랜드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는 꼭 커질 필요도 없어요. 맞아. 이 말도 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브랜드를 엄청 키우려고 생각하는데 큰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브랜드는 꼭 성장해야 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내가 재밌게 유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조금씩 커질 거예요. 근데 브랜드를 갖다 확 키워야지. 이걸 키워서 보통 다 비슷한 말 하시잖아요. 이거 키워서 내가 몇백억에 엑시트 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의 케이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실제로. 네. 그렇다고 실패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브랜드가 한 달에 최소 10,000개 이상의 발주를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한 제품을. 그럼 그 브랜드 안 죽어요. 계속 살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확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브랜드를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브랜드를 진중하게 잘 만들어서 진짜 나만의 유니크한 색깔을 세상에 보여야겠다. 이게 훨씬 좋죠. 네, 그럼 오히려 더 글로벌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이게 좀 아쉬워요. 아까 동양적인 거, 한국적인 거 되게 좋고 막 K-뷰티 하면서 사실 한국적인 거를, 한국적인 색채를 외국으로 제대로 내보낸 뷰티 브랜드가 내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있었지만 아주 그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한국적인 거 없을까? 진짜 한국적인 네. 화장품을 내보낼 수 없을까? 만약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스토리를 재밌게 막 춘향이의 스토리라든지 심청이의 스토리라든지 막 이런 걸 넣어서 내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센세이션한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옛날에 그래서 한국적인 브랜드 아이디어 10년 넘었어요. 전에 짜놓은 거 있거든요. 너무 오래 아직도 안 나왔어요. 저 그거 나중에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브랜드 이름까지 다 정해놨는데 여기서 말하면 다 안 되니까. 최근에 막 올리브영이랑 화장품 아울렛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화장품을 다 해가지고 90% 할인을 해서 막 싸게 팔아. 근데 패키징 보면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잘 만든 화장품 진짜 많아요. 근데도 안 팔려서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이 화장품들이 뭐가 부족한 걸까? 그냥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럴싸하게 만들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인 게 생각보다 잘 만드는 화장품들이 많진 않지만 중간중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팔리지가 않으니까 자신감을 잃고 이거 어디든 는다. 자기랑 안 맞는 판매 채널 이렇게 계속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너덜너덜해진다 그러나 브랜드가 그래갖고 나중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네. 자기의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 되니까 브랜드는 나만의 색깔과 맞아요. 철학과 타협 없이 가야 되는 게 제가 일하다 보면 어떤 대표님들은 꼿꼿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 아니면 안 팔어. 난 이 가격 밑으로 안 팔어. 그분들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거 아니어도 돼. 안 팔고 말지. 근데 그게 되게 그 브랜드를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그 생각한 방향대로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성공하는 요인이 높아지거든요. 그 올리브영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화장품들 과정에서 어려움들을 겪었겠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잘 되는 화장품들하고는 방향이 다르니까 인디 브랜드들 그쪽으로 자꾸 맞춰가려고 그러면 안 돼. 걔네 채널을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뭐 올리브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플랫폼들이 있겠지만 올리브영 들어가고 싶어도 조그만 브랜드 못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맞춰가면은 경쟁력이 상실된다고 할까? 저는 오히려 자사모를 잘 세팅하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로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 브랜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를 컨텐츠로 최대한 인스타나 뭐 스레드나 홍보를 하면서 끌어들이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실이 다져지기 전에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은 난 어떻게든 유통할 거야. 막 나는 뭐 스타필드에도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게 브랜드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팔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리고 거기서 인정도 못 받아. 맞잖아. 인정도 못 받으니까 막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진열되고. 그러니까 우선 자기 뭐를 키워야 돼요. 그죠? 스타크래프트 치면 본진을 키우고 멀티를 뛰어야지. 멀티부터 뛰면 어떡해요? 본진 털리면 끝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뭐 한 두세 개 정도 만드실 생각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는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현실적인 문제는 돈. 그 세 가지를 다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한 제품 만드는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걸 갖다 두 개, 세 개 만들면 두 배, 세 배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 비용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비용이 있더라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떤 브랜드들 간에 히어로 제품 한 개를 집중해서 만들어서 파는 게 좋은 전략이에요. 여러 개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의 그 제품을 집중해서 만들고 그걸 집중해서 마케팅해서 그걸 갖다 팔아서 그 브랜드를 알리고 띄우고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면 조금씩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는 게 맞는 전략인데 처음에 만약에 세 개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자본도 딸리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 개를 띄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 분산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죠.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한 개를 집중적으로 더 잘 만들어서 이걸 띄우는 게 낫죠. 히어로 아이템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띄우는 전략. 그리고 세상이 또 그렇게 변해서 세상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막 유행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열해놓고 갖춰놓을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광고를 온라인에서 해도 트래픽을 한 제품으로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품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되게 잘 되는 제품 진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제품 하나 있는 회사들도 꽤 돼요. 많더라고요. 네. 파운데이션 하나만 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추천드려요. 두 개, 세 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지 않으면 진짜 굳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뭐 어느 매장 가서 진열을 이렇게 해놓고 팔아야 된다 뭐 그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모든 트래픽을 한 제품에 쏟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띄우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